네. 자, 이번 시간에는 모스 벤 다이어그램 어, 그리는 가이드라인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해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는요. 이게 이 문장을 먼저 읽어보면 베리어 하이트인데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베리어 하이트는 일렉트론 플로우죠. 어디서 어디요? 실리콘에서 SiO2니까 반도체 쪽에 있는 전자가 옥사이드 쪽을 쳐다봤을 때 여기 느끼는 에너지 장벽입니다. 그게 3.1 일렉트론 볼트다라고 해놓고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3.1은 뭐랑 같냐면 실리콘과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그러니까 반도체와 옥사이드, OS 사이의 일렉트론 어피니티의 차이 값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뭔 말입니까? 하고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어디 갔냐? 여기로 가봅시다. 여기. 이 그림을 봅시다. 뭐 이게 스페셜 케이스지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이게 우리는 지금 옥사이드하고 반도체만 볼 거니까요. 뭐 메탈하고 반도체 어떠니 저떠니 필요 없습니다. 요 둘을 결국은 갖다 붙일 건데요. 이게 쭉 갖다 붙이면 OS 아래와 같이 되죠. 이때 여기 요겁니다. 반도체에 있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옥사이드로 가고자 할 때 느끼는 에너지 장벽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인데 그게 요겁니다. 분리되어 있을 때 OS 떨어져 있을 때 진공 에너지 레벨에서 컨덕션 밴드 엣지까지 요거를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했죠. 요거 실리콘이니까 실리콘 이렇게 씁시다. 카이의 실리콘. 그 다음에 옥사이드 쪽도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 진공 에너지 레벨 E나까지 요만큼인데 요게 인슐레이터라 I라 쓴 거예요. 네, 카이 I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대충 지금 약간 여기 똑같잖아요. 갖다 붙이면 뭐 밴드 밴딩 없이 붙잖아요. 붙으면 이것도 이렇게 확장해 보면 카이 실리콘에서 카이 I를 빼면 요만큼 남는데 요만큼 남은 게 얘잖아요. 요만큼 남은 거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SiO2랑 뭐 여기는 I라 썼지만 차이가 얼마라고요? 3.1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앞으로 MOS 벤 다이그램을 그릴 때 옥사이드 컨덕션 밴드와 반도체 컨덕션 밴드의 요 점입니다. 요 점. 점과 점 사이 요 간격은 3.1 일렉트론 볼트가 되게 그리라는 겁니다. 요게 112잖아요. 대략 이거의 3배 정도 되게 요 갭을 그리라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릴 때 이런 걸 신경을 써서 잘 그리라는 거고 사실 여기서 더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저 3.1이라는 수치가 나중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부할 때 이게 낸드 플래시가 그거예요. 메탈, 옥사이드, 메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플로팅 게이트나 또는 CTF 레이어가 될 거고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여기에 옥사이드에서 또 반도체예요.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게이트에 잡히죠. 그럼 이제 못 나가요. 잡히려면 얘가 에너지를 받아서 열 받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이 지금 나왔어요. 요거예요, 요거. 3.1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래서 요 정도의 에너지는 받아야만 에너지가 요 높은 요 빈 의자에 여기 전자가 들어가서 옥사이드에 여기 빈 의자로 들어가서 잡힙니다. 랜드 플래시 메모리 공부할 때 3.1 일렉트론 볼트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면 모스 구조를 떠올리길 바랍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나와서 아마 강의해 주실 건데 그때 배웠죠? 이러면 아니요. 이런 얘기 하지 말기. 네, 가르쳐 줬습니다. 됐고 일렉트론 어피니티니까 내가 쓰는 MOS 구조에서 옥사이드랑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특히 옥사이드와 만나는 계면에 신소재를 도입하게 되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전자를 옥사이드로 잡는 즉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데이터를 쓰는 거죠. 프로그래밍 동작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 값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를 택하느냐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얼마의 에너지를 써서 어떻게 전자를 플로팅 게이트나 차지 트랩 레이어로 땡겨올 거냐의 이슈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첨언을 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가이드라인 갑시다. 다섯 번째는 사실 네 번째를 알면 다섯 번째는 금방 찾아지는데요. 읽어보면 이번에는 아까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흐름이잖아요. 이번에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의 흐름입니다. 실리콘에서 SiO2 똑같죠? from 실리콘 SiO2. 그래서 그때 홀이 느끼는 에너지 장벽은 4.8이라는 일렉트론 볼트로 나오는데 이거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더하기만 하면 돼요. 어디냐? 여기로 가봅시다. 홀이니까 여기 있는 이 홀이 이렇게 에너지 받아서 다시 강조합니다. 요거는 전자의 에너지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건 홀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홀은
밑으로 있을수록 벤 다이어그램에서 에너지가 높은 놈입니다. 이런 건 이제 핫홀이라고 하죠. 엄청 뜨거워진 홀. 홀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 에너지 장벽이 얘가 얼마인가를 물었는데 아까 앞에 가이드라인에서 얼마라고요? 4.8. 4.8 일렉트론. 아까 여기서 요만큼이 3.1이죠. 근데 요거 밴드갭이잖아요. 실리콘에 112죠. 뭐 1.1이라 합시다. 더 해보세요. 3.1, 1.1, 4.8 더하면 얼마예요? 9죠. 9? 9는 끝에서 끝이잖아요. 끝에서 끝이면 얘는 옥사이드 SiO2의 밴드갭 에너지인데 앞에서 SiO2 밴드갭 에너지 9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SiO2의 밴드갭 알고 그다음에 3.1 앞에서 계산했고 밴드갭 1.1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9 빼기 3.1 빼기 1.1 하면 자연스럽게 홀이 느끼는 에너지 장벽 4.8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숫자가 갑자기 나와서 뭐지? 이지만 네, 그냥 밴드갭 SiO2에서 아까 위에서 배웠던 3.1 빼고 실리콘의 밴드갭 빼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모스라는 구조는 뭐 우리 PN 접합 다이오드나 MS 샤키 다이오드나 뭐 오미 컨택이나 결국은 양쪽 그뭐 PN, MS 뭐 결국은 이런 소재가 있으면 양쪽에 전압을 다 걸어줬잖아요. 그죠? 음. 여기도 똑같아요. 모스 구조의 이쪽에 게이트 전압, 이쪽에 뭐 이걸 접지라고 하면 이런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MOS 방향, X 방향을 따라서 벤 다이그램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내가 인가한 이 전압, VG를 에너지로 바꾸면 QVG죠. 우리 PN 접합 다이오드 할 때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없고 VA 인가하면 벤 다이그램 그릴 때는 QVA로 들어갔죠. 에너지니까.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 볼트 Q는 일렉트론. 일렉트론 볼트는 1.6 10 마이너스 19ጆ울이라고 했어요. 에너지예요. 그럼 QVG를 어떻게 쓸 거냐? 네, 이 답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면 내가 인가한 여기 어플라이드한 게이트 전압은 이퀄 뭐랑 같냐? 결국은 내가 게이트의 전압을 인가를 한다는 건 반도체 세미컨덕터를 기준으로 0볼트 기준으로 VG를 가한 거니 반도체 쪽과 메탈 쪽의 전압의 차이를 만든 거다라고 이해한다면 밴드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 QVG라고 하는 외부에서 인가한 전압 에너지는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도 그랬죠. EFP 사이드랑 EFN 사이드의 차이가 결국 QVA로 표현됐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과 메탈 쪽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차이만큼이 내가 인가한 전압 QVG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들고요. 이제 뒤에 있는 얘기로 가봅시다. 여기 지난 시간에 이 일반적인 제너럴 케이스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갖다 붙이면 결국 이 낫을 똑같은 레벨이었는데 합쳐지게 되면 원 시스템의 원 페르미 레벨이니까 이 페르미가 같아지도록 해야 되니 부득이하게 이렇게 나올 거다. 밴드가 휠 거다라고 했는데요. 좀 전에 배운 대로 이쪽 단에다가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고 이쪽은 접지를 시켜서요. 얘를 빳빳하게 펴볼 겁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있죠. 이게 밴딩이 돼 있는 거. 밴딩이 일어난 거를 다 없앨 겁니다. 뭘 가해서요? 여기다가 임의의 전압을 가하는데 걔를 이름하여 플랫 밴드라고 합니다. 밴드를 평평하게 펴는 데 쓰는 전압이라고 해서 플랫 밴드 볼티지라고 하고요. 이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나중에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면 생산되고 있는 거 관리 감독 모니터링 할 때 플랫 밴드 전압도 여러 파라미터 중에 하나입니다. 플랫밴드 전압 뭡니까? 모스 캐패시터나 모스 FET 만들었을 때 모스 구조 그 파트에 일반적으로 이 제너럴 케이스 지난 시간에 강조한 대로 메탈 쓰는 물질하고 반도체 실리콘하고 이람수가 보통은 달라요. 보통 다르기 때문에 밴드가 휘죠. 평형일 때. 근데 여기에 임의의 외부에서 전압을 가해서 이거를 평평하게 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펴지도록 하는 전압을 플랫밴드 볼티지 VFB로 쓰고요. 이 플랫밴드 볼티지라고 하는 게 지금 주어진 요 오른쪽에 이 그림을 보면 이걸 펴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인데 벤 다이그램에 내려가는 게 전압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가만히 봐도 이쪽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들어 올리고 이쪽은 좀 내려서 그죠? 그래야 이쪽도 딸려 내려오고 그죠? 다 딸려 내려올 거 아니에요. 얘는 못 변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 배웠잖아요. 3.1 일렉트론 볼트고 얘는 이 어피니티 값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물질 상수예요. 그래서 이 장벽은 안 변해요.
여기 모찌를 딱 하고 여기 잡아서 쫙 손으로 잡아 당겨 내려서 얘를 평평하게 펴면 될 거예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쫙 펴지겠죠? 얘도 안 변해요. 이건 메탈하고 옥사이드 사이에 전자 친화도 차이에 의해서 요만큼 생기기 때문에 여기도 못질을 하면 돼요. 딱 못질하고 평평하게 잡고 들어 올리면 돼요. 그럼 얘도 가만히 있는데 들어 올라가니까 결국은 오른쪽은 들려 내려가고 얘는 들려 올라가니까 평평한 게 나올 겁니다. 그럼 한번 머릿속으로 가상의 실험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펴지겠죠? 이렇게 펴지고 얘도 펴질 거고 얘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EF가 있을 거고 이쪽에 EF가 있는데 이 메탈이고 반도체면 요게 아마 비틀어져 있을 거예요. 요게 비틀어진 게 내가 외부에서 인가한 전압인데 평평하게 됐으니 VG가 V 플랫밴드 전압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여기 뒷슬라이드에 플랫밴드 조건이 뭐냐? MOS 구조를 가지고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 대충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게 1이고 이거 원래 1대 3 되게 그려야 되는데 대충 그린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그림은 다시 너무 못 그렸다. 그래도 비슷하게 그려야죠. 처음인데 잘 그려줄게요.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볼게요. 여기 옥사이드고요. 이 좀 P타입 실리콘. 보통 모스 구조는 다 P타입 기판 위에 일반적으로 많이 만드니 얘는 N 플러스 타입의 폴리실리콘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밴드 다이어그램 폴리실리콘이니까 둘 다 그린 겁니다. EC, EV 다 그립니다. 물론 진하게 도핑이 돼서 메탈처럼 동작할 거고 우리는 좀 전에 밴드를 요 라인만 잘 보면 됩니다. 뭐 밑에 EV는 얘랑 항상 112 차이 나게 쫓아와 보도록 그리면 될 거고요. P타입 기판 쪽도 사실은 옥사이드하고 실리콘이고 옥사이드하고 실리콘이니까 요 지점은 똑같아야 마땅하겠죠? 네. 그 다음에 P타입이니까 EF가 이쪽에 있을 겁니다. EV, EC 가운데 EI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만큼 비틀어져 있죠. 요렇게 비틀어진 게 바로 Q 블랙밴드 전압입니다. 보통은 이제 크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에 표기해 주면 플랫밴드 전압이 음이건 양이건 그냥 크기만 표시하니까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 VFB 외부에서 인가한 게이트의 전압인데 하필이면 그 플랫밴드 전압만큼 그려주면 이렇게 모든 밴드가 다 펴진다는 뜻입니다. 싹 다 펴져 있죠. 네, 기울어진 데 없습니다. 이 수직선은 다시 강조하지만 그냥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네, 됐고 그래서 이 요게 요렇게 될 텐데 실제 이 값이 얼마이냐? 왜 밴드가 휘어졌냐를 다시 복기해 보면 이게 얼마인지 값이 나오는데요. 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메탈의 이람수하고 반도체 이람수의 차이입니다. 이걸 줄여서 MS라 쓸 건데 이런 N 플러스 폴리하고 P 가장 널리 쓰는 조합인데 해보면 마이너스 1볼트 나옵니다. 그래서 모스 구조에서 반도체 쪽을 접지를 시키고 게이트 단에 음의 전압을 가해야 평평해집니다. 이렇게. 진짜 평평해진가요?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여기를 보세요. 얘는 전압을 안 가했을 때죠. 게이트에. 휘었잖아요. 얘를 펴고 싶다는 건 이쪽을 들어 올리고 이쪽을 내리죠. 그 말은 내려가는 게 플러스 전압이니 얘 메탈 쪽, 게이트 쪽에 음의 방향으로 전압을 가한 거죠. 실제 그 값이 마이너스 1볼트입니다. 가했더니 네, 뒤에 그림처럼 평평하게 펴지고 요 갭이 Q 절대값 마이너스 1볼트라는 뜻입니다. 1볼트니까 대충 맞게 그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12인데 여기서 요만큼이 요 라인까지가 1렉트론 볼트 되게 그랬으니까 거의 얼추 맞게 그랬습니다. 요만큼 갭에 3배 정도 되게 하나, 둘, 셋, 넷 1대 3 아까 말한 3.1 맞추어서 최대한 그렸습니다. 여기는 4.8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고 0.8 0.8 일렉트론 볼트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플랫밴드 전압 저게 의미하는 바는 밴드 다이어그램을 평평하게 펴는구나. 평소에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다는 건 이퀄리브리엄 상태죠. 그럴 때는 바로 앞에 그려뒀던 요 그림이 가장 일반적인 모스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왜 이렇게 휘어져 있나요? 자체적으로. 휘엔 다이오드도 따로따로 있다가 붙여놨더니 이렇게 휘어져 있었잖아요. 평형 상태일 때 페름이 하나로 통일해서. 얘도 그런
겁니다. 왜 달랐죠? PN 다이오드에 왜 가운데 밴드 밴딩이 있죠? 서로 다른 이람수요. P형 반도체 이람수 병이 페르미까지 EF에서 E 낫까지 요거랑 P형, N형은 네,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있죠. 네, 요만큼 서로 다르죠. 하이 P형, 하이 S 이 둘의 차이 때문에 그 차이가 요만큼이죠. 얘 때문에 밴드가 휜 거예요. 똑같은 이치에 따라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로 물질이 PN에서 MOS로 즉 두 개에서 세 개로 늘었다는 것만 다르지 달라질 거 없습니다. 더 럭키한 건 가운데 있는 옥사이드는 절연체라서요. 그냥 인트린직 반도체 같이 페르미만 가운데 하나 있어요. 뭐 워낙 밴드갭이 커서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만 요런 아까 말한 대로 파이값 그 3.1 일렉트론 볼트 그다음에 4.8 일렉트론 볼트 그거 요런 포인트만 제공하는 데 있어서 옥사이드 역할이 있고요. 메탈과 반도체만 잘 쳐다보고 계산하면 되고 이게 메탈이라서 얘는 그냥 짝대기 하나만 잘 그어 놓으면 해결됩니다.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반도체만 잘 밴드 밴딩돼서 이 내부에 있던 전자가 어떻게 옥사이드 근처로 모이고 옥사이드에서 벗어나고 이 지금 우리 캐패시터 공부하잖아요. 결국은 양단에 마이너스 전압 플러스 전압 가해서 플러스 Q 마이너스 Q 대전시킬 거예요. 마이너스 Q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 쪽에 이 P형 반도체의 소스 캐리어인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이 전자가 얼마나 이쪽으로 가냐잖아요. 이 눈치가 있는 학생, 반도체가 이제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에너지 스테이트하고 여기 옥사이드 반도체 계면 쪽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하고 에너지 레벨을 따져보세요. 누가 더 낮은지. 이게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서 있고 여기는 앉아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 앉고 싶잖아요. 땡겨 오는 거예요. 옥사이드 반도체 쪽에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확 몰려서 여기에 쫙 달라붙어요. 뭐가요? 마이너스 대전된다고. 이쪽에는 그만큼 전자가 밀려나가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Q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뉴트럴.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캐패시터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왜 P형 기판을 쓰고 있는 반도체 쪽에 모스 구조를 만들었을 때 전자가 옥사이드 바로 밑에까지 붙는 밑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어, 메탈 옥사이드 반도체에서 이렇게 수직 방향 X를 이렇게 놓고 그려서입니다. 네. 요 방향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죠.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모여서 옥사이드 밑에 쫙쫙쫙쫙쫙쫙쫙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플랫밴드까지 했습니다. 잠깐 끊는 차원에서 5분만 쉬었다 갑시다. 자, 그 다음 얘기는 모스 캐패시터의 일렉트로스태틱스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비행 접합 MS 다이오드에서도 했었듯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인가하지 않았을 때 모스 캐패시터 내부의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작업의 첫 번째로요, 용어를 정리합시다. 자주 쓰는 용어인데 사실 이 반도체라는 단어는 요즘에 잘 안 쓰긴 해요. 그래서 바로를 칠게요. 그냥 벌크 포텐셜이라고 할 겁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는 모스 구조를 염두에 두고 나온 단어입니다. 뭐, 다이오드에서 뜬금없이 벌크 포텐셜 얘기를 꺼내지는 않아요. 이 벌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쭉 해오다가 느낀 게 이 MOS 구조에서 이쪽 반도체 영역이 굉장히 벌키하잖아요. 부피가 있고 덩치가 크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어디가 벌키한데 요 두께가 500 마이크로미터고요. 요 두께는 요즘 쓰는 거는 작게는 70 나노미터예요. 두께 차이를 생각을 해봐요. 마이크로로 바꾸면 얼마예요? 0.07 마이크로미터하고 500 마이크로면 500대 0.07이니까 만 배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굉장히 벌키해요. 두툼해요. 두꺼워요. 위는 얇고. 그래서 이 아래쪽 영역을 벌크 영역이라고 표현해요. 벌크 영역. 벌크 리전. 벌크 영역에 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전압과. 그걸 벌크 포텐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벌크 포텐셜이 뭘까? 벌크 전압이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럼 반도체 쪽을 접지를 시키니까 벌크 포텐셜은 0볼트입니까?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벌크 포텐셜은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만약에 모스 구조에서 MOS 구조에서 반도체를 P타입을 쓰는 그 케이스의 P형 반도체의 반도체 벤 다이그램입니다. 평형 상태니까 뭐 빳빳하게 다 펴져 있는데 이거 이미 공부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공부한 그대로입니다. P형 반도체의 벤 다이그램입니다. 이때 요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EI하고 페르미 레벨 사이에 요 에너지 차이 있죠. 요거를 사람들이
벌크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스 구조에서 보통은 P형 반도체 널리 쓰는데 이때 이 모스 구조의 벌크 포텐셜은 하면 이 P형 반도체 쪽에 EI 빼기 EF를 말합니다. 이거 이미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9구단, 6단, 그죠? 이 P형 반도체니까 모조리티 캐리어인 홀의 농도 P는 N 서브 I 100억 유산균 10의 10승이죠. 상온 300켈빈에서 단위 부피당 10의 10승계 있는 인트린직 캐리어 농도죠. 에다가 엑스포넨셜에 EI-EF 나누기 KT 이거였죠. 이 식으로부터 얘를 이 F는 하고 수식을 써보면 항상 나오는 게 KT, LN 10의 몇 승 나오고 뭐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요거 계산할 때 식을 보면 10의 뭐 분의 뭐 빼기 뭐였죠. 원래 이 식을 풀어보면 KT, LN 10의 요 도핑 농도 19승, 15승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캐리어 농도 LN 10의 10승. 그래서 이게 원래는 KT, LN 10의 15 빼기 10 돼서 그때 그냥 설명한 게 야, 앞에 1대고 5니까 앞으로 튀어나와 해서 5 KT, LN 10하고 요게 60밀리 일렉트론 볼트였죠. 그래서 60밀리 일렉트론 볼트에다가 뭐예요 저기 5만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기판의 농도가 10의 15승이면 1대고 5만 잘 기억하고 9구단 6단 60밀리 일렉트론 볼트랑 곱하면 바로 요 에너지 갭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앞서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요 파이 F라 썼는데요. 파이 F가 뭐 별건 아니고 요 파이 F니까 이게 결국은 EI하고 EF의 차이입니다. 정의 자체가요. 그래서 이 벌크 포텐셜 F, 파이 F라고 쓰는데요. 이 정의 자체가 EI 벌크니까 이 또 괄호에서 벌크라고 강조한 이유는요. 모스 구조에서 이 계면 쪽에 여기 밴딩이 휘잖아요. OS 계면은 여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피스 쪽 생각하지 말고 안쪽 깊숙한 쪽 벌크 거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벌크 영역의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니까 오늘 배웠잖아요. 모스 요 X 방향을 따라 벤 다이그램 그려보면 대충 뭐 요렇게 휘어 있었잖아요. 이 안쪽이 안쪽. 그래서 안쪽에 평평한 거, 요 평평한 거, 그거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요 갭이에요. 요 에너지 차이. 그거를 벌크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됐죠? 나중에 뭐 서피스 포텐셜 이런 단어도 나올 건데 그거는 요쪽 OS 계면 여기랑 요 벌크 영역 요 안이랑 얼마나 휘어져 있느냐, 밴드가 휘어진 정도. 그 걔를 나중에 서피스 포텐셜 FIS라고 쓸 겁니다. 그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일단 벌크 포텐셜이라는 용어, 내가 세미컨덕터는 거의 잘 안 써요. 이게 정말 학술적인 너무 학술적인 용어라서 그냥 벌크 포텐셜 하면 저 얘기입니다. 요거예요. 요거고 요거를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에서 배웠던 반도체 물리 시간에 배운 P형 반도체 페르미 레벨과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사이의 에너지 차이 그거구나. 그 수식 그대로잖아요. 요게 상온에서 10의 10승이고 이게 도핑 10의 15승 했으면 10의 10승 분의 10의 15승이니까 15에서 10 빼니까 5만 남아서 5를 10의 15승이니까 5승이니까 5만 앞으로 툭 튀어나오면 5 KT 오버 Q LN 10인데 이게 이제 60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60 밀리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니까 곱해서 300 밀리 0.3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65, 30, 0.3 뭐 그 얘기했던 거 다 기억날 겁니다. N형 기판도 마찬가지로 하면 돼.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한 가지 코멘트 하고 싶은 게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물리에서 벌크 포텐셜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벌크 영역의 인트린직 캐리어, 인트린직 폴미 레벨에서 어, 안쪽에 그러니까 저기 벌크 영역 안쪽에 페르미 레벨이니까 요 갭이잖아요. 항상 얘가 기준이에요. EI가. EI 기준으로 페르미를 빼요. 근데 요 올라가는 게 에너지 전자 에너지 증가하는 거니까 P형 기판을 쓰는 경우에는 EI에서 EF는 항상 가운데보다 밑에 있잖아요. 위에 에너지에서 밑에 에너지를 빼니까 올라가는 게 높은 거라고. 이게 높고 이쪽이 낮아요. 그러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근데 N형 기판을 쓰는 모스 구조라면 물론 N형 기판이라는 말이 엄밀히는 틀렸습니다. 이 얘기도 지난번에 했죠. 모스 구조를 만들면 이게 P타입 기판에 만들고 만약에 N타입을 만들어야 되면 여기를 N 웰을 만들어서 N형으로 깊숙하게 도핑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모스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반도체 N형 반도체 위에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지 마치 P형 기판 위에 모스 구조 하나 만들고 N형 기판 위에 모스 구조 만들어서 뭐 이렇게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고요.
근데 요즘에 또 세상이 바뀌어서요. 이거 아니라는 말을 내가 못 하겠어요. 요즘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서로 다른 웨이퍼 위에다가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만든 다음에 이걸 엎어가지고 위에다 갖다 붙여요. 이렇게. MOS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가 1층, 2층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일 때 웨이퍼 표면을 보면 결국 배선, 금속 배선하고 옥사이드층 두 개가 보여서요. 카파하고 카파를 어떻게 붙일 거냐, 옥사이드와 옥사이드를 어떻게 붙일 거냐, 이 둘을 동시에 붙여야 돼요. 물질의 표면에 어떤 곳은 카파가 있고 어떤 곳은 옥사이드가 있고 이렇게 표면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먹은 서로 다른 한 두 개를 이게 2번 웨이퍼, 1번 웨이퍼를 뒤집어서 이 둘을 갖다 붙여야 돼요. 갖다 붙이는 과정에서 카파는 카파끼리, 옥사이드는 옥사이드끼리 붙어야 되는데 동시에 붙여야 돼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시켜야 돼요. 요 기술이 앞으로 반도체 회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이게 직접 또 한계를 돌파하는 기술입니다. 더 작게 못 만드니까 작게 만든 거 여러 장의 웨이퍼에 만든 다음에 갖다 붙여가지고 쌓아 올리는 스택업 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랜드 쪽은 그런 개념으로 몇 단 몇 단 고단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건 사실 한 장의 웨이퍼에서 층을 올린 거고 그 중국의 YMTC의 랜드 제품들을 보면 웨이퍼끼리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사실은 그게 어쩌면 더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라고 봐도 되나 현재로서는 좀 돈이 많이 드는 기술이라 주목을 못 받으나 장차 한 5에서 10년 뒤에는 그 기술이 메인스트림이 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건 딴 얘기 잠깐 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얘기합시다. 벌크 포텐셜. 요 정의가 이러니까요. N타입을 반도체로 쓰는 모스 구조에서는 EI 기준으로 EF를 빼니까 낮은 데서 높은 걸 빼야 되니까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하세요. 근데 이게 이런 걸 쓰면 좋은 게 벌크 포텐셜이 양수면 별말 안 해도 모스 구조에서 반도체가 P타입이고 벌크 포텐셜이 음수면 별말 안 해도 반도체가 N타입이구나. 즉 P형 기판의 N웰 내부에 만들어진 모스 구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벌크 포텐셜 값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게 T형 기판인지 N형 기판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로 갑시다. 그럼 이런 모스 구조에서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될 거냐의 얘기인데 이게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MOS 구조를 가지고 뭐 지금 우리는 캐패시터를 공부하고 있지만 뭐 나중에 여기 M 플러스로 만들어서 모스 FET를 만들어도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게이트 전압을 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이것도 사실은 예전에 한번 설명해서 이렇게 안 해요. 이 옆에다가 P 플러스 이게 P 타입 기판이니까 P 플러스하고 이쪽에다 금속 라인 붙여서 요거를 그라운드 라인에 붙입니다. 플러스 진하게 도핑하고 반도체 MS 기억나죠? 프랙티컬 MS 접합에 한쪽을 굉장히 진하게 해서 메탈을 진하게 반도체 메탈. 요 MS 접합에서 반도체 진하게 도핑하면 양방향으로 전자가 터널링 되어서 쉽게 오믹 컨택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지시켜요. 근데 이걸 매번 하기 힘들어서 제가 그냥 편의상 여기다 접지시키는 겁니다. 항상 매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절대 웨이퍼 바닥면에 뭐 안 만듭니다. 라고 얼마 전까지 설명을 했는데 최근에 이게 또 기술이 바뀌어가지고요. 기술이 빨리 바뀌어요. 인텔이 야 우리 이제 여기 이 벌키한 이 영역 안에 벌크 영역 안에다가 우리 여기다가 이제 배선 넣을 거야 해서 그들이 붙인 이름은 파워비아 기술입니다. 이게 아마 3나노테크에 들어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IFS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 트랜지스터 위에 이렇게 메탈 라인들 붙여가지고 배선하고 제일 위층 라인에 파워 라인이 들어가거든요. 이랬더니 이쪽에 그 어려운 말로 시그널 인테그러티라고 합니다. 신호의 뭐랄까 뭐 진실성인데 그냥 시그널이 내가 1이면 1, 0이면 0 해야 되는데 1인데 0.95가 나와요. 이 인테그리티가 안 좋은 거죠. 그걸 높이기 위해서 이런 파워 배선을 바닥 벌크 영역에 갖다 넣는 겁니다. 유튜브 창에서 한번 인텔 파워비아 뭐 이렇게 키워드 넣고요. 한 3분에서 5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 그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림만 보세요. 그럼 저거구나. 아, 금속 배선이 예전에는 칩의 상층부에 있었는데 칩 상층부에 있던 배선이 파워랑 그라운드 라인, 그 파워 라인들은 이제 뜯어서 위에다 칩의 상부에 붙이지 않고 기판 밑에다 갖다 놓는구나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아마 그 소위 말하는 게이트 올어라운드 FET 시대에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MBCPS로 멀티브릿지 채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 그 학술적인 용어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FET인데 뭐 회사마다 삼성은 MBCPS, 인텔은 3나노에서 2나노입니다. 그들은 2나노에서 리본 FET라고 부릅니다. 이 리본 FET에 하나 더 도입하는 게 바로 이 파워비아 기술입니다. 그거에 있어서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 MBCPS하고는 상당히 다른 기술적 진일보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인텔 말로는 24년 하반기에 2나노 서비스를 한다는데 뭐 요즘에 이게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요. 인텔이 뭐 사파이어 래피드 CPU 출시한다 해놓고 2년 반을 미뤄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파이어 래피드에 들어가는 게 DDR5 최초로 D램 들어가는데 사파이어 래피드가 늦어지니까 DDR5 시장도 늦게 열려서 메모리 회사들이 돈을 더 많이 못 벌고 계속 힘들어하죠. 그런 것들을 뚫기 위해서 결국은 연산, 로직 이런 칩 시장을 메모리 회사가 어떻게든 고객이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가져야 같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딴 얘기는 그만하고 자꾸 딴 데로 섭니다. 그만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이 모스 구조에 결국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 전압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배분이 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이 PPT 슬라이드에 있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게이트 단자에 전압을 줬어요. 1V일 수도 있고 0.5V일 수도 있고 주면 얘 어떻게 나누어질 겁니까? 모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눕니다. 플랫밴드 전압에 일단 사용한다라고 가정합니다. 아까 이게 M 플러스 폴리실리콘 쓰고요. 여기 P 타입 기판을 쓰면 요 양단의 이람수 차이 파이 MS라고 했죠. 밑에 있네요. 네, 여기 있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 단위가 들어오는 거 에너지 단위로 바꾸려고 Q를 쓴 겁니다. 요 위는 전압으로만 쓴 거고요. 마이너스 1V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 일렉트론 볼트죠. 에너지 차이니까. Q를 이렇게 날리면 VFB가 마이너스 1V입니다. 예, 보통 마이너스 1V 주고 그 다음 옥사이드 단 여기. 잠깐만요. 게이트에다 여기 전압 줬는데 얘는 왜뭐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전압 강화 안 일어나요? 메탈이잖아요. 메탈은 무지하게 저항이 낮은 거고 상대적으로. 예. 옥사이드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엄청 크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항이 두 개인데 이게 1옴, 이거 1메가옴. 여기 1V 줬어요. 그러면 여기 그냥 1V 같다고 하면 돼요. 굳이 1옴을 메가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없다라고 해도 돼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메탈 쪽에 여기 그 사이에 어디가 여기겠네. 요 앞에다가 더하기 V 뭐 M 메탈 이 안 써도 돼요. 거의 0이기 때문에 안 쓰겠다는 뜻입니다. 옥사이드 쪽에 전압 강화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반도체 쪽에 또 전압 강화인데 얘는 V 세미컨덕터 쓰면 되는데 또 파이 S 이건 뭐예요? 네, 이거 보세요. 파이 S 있잖아요. 실리콘 영역에서 네, 드랍된 전압 양을 파이 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실리콘 영역에서 밴드가 휘어진 총량을 파이 S라고 합니다. 잠깐만, 아까 밴 다이어그램이 휘어진 게 평형일 때 이렇게 그렸잖아요. 플랫 휘었어요. 휘었어. 여기까지 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휘었잖아요. 요게 내가 여기서 VG만큼 가했더니 옥사이드층 요만큼 휘었죠. 요거 휘었잖아요. 요만큼이 V 악스예요. 물론 벤 다이그램이니까 앞에 Q를 곱할게요. 그럼 얘는 뭐라고요? 파이 S인데 Q를 곱할게요. 밴드가 휘어진 정도. 파이 S. 그럼 아까 전에 파이 S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죠? 파이 S. 요 위에서 평평한 데서 휘었잖아요. 그래서 요 밴드갭이 일정한 소재니까 요 EI를 기준으로 요 영역은 아까 벌크 영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EI인데 괄호치고 벌크예요. 근데 요쪽은 요 지점이죠. 요 지점. 네, 여기가 플랫한 거죠. 거기서 얼마나 내려왔느냐 이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EI 아까 요 OS의 표면이라는 단어 쓰기로 했죠. 그래서 surface 나옵니다. 드디어. EI 벌크에서 EI surface를 뺀 게 Q 파이 S입니다. 이거 뭐 나는 컨덕션 밴드를 할 거야 하면 EC 벌크에서 EC surface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근데 보통은 컨덕션 밴드 H를 안 하고요. EI로 많이 씁니다. 똑같은 얘기죠. 뭐 EI나 EC나 뭐 해프 밴드갭만큼 떨어져 있을 테니까요. 파이 S의 의미 요거 이해하기 바랍니다. 반도체 쪽에 인가된 전압값 파이 S. 그러니까 내가 게이트에 전압을 주면
플랫밴드 좀 쓰고 그 다음 옥사이드랑 반도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자라는 거고 여기 예를 들면 하고 나온 게 내가 하필이면 전압을 플랫밴드만큼 줬다. 뭐 여기 위에 있는 이 식에서 좌변이 이게 VFB가 되면 우변은 얘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0. 옥사이드도 0, 하이에스도 0. 이게 없다고요. 이게 0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평평하게 피고 얘도 이게 없다고요. 평평하게 피고. 그래서 아까 배웠던 플랫밴드에서 그 그림 그려줬잖아요. 이렇게 두 개 그어놓고 이쪽이랑 이쪽에 EF가 있고 이쪽에 EF 반도체 있어서 요 갭이 VFB 됐었다. 뭐 이런 거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었습니다. 밴드 밴딩 없는 거, 슬랩 밴드 조건 얘기했었죠. 됐죠? 앞으로 그래서 이제 모스 구조에서 데이터에 전압 가면 플랫 밴드에 좀 주고 그다음 메탈 쪽은 신경 쓰지 말고 물론 이 얘기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신경 쓸 겁니다. 네, 폴리실리콘하고 저쪽도 도핑 농도를 아무리 높여도요 실리콘이에요. 메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도 일부 밴드 밴딩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그림을 오, 옥사이드랑 반도체만 신경 써서 그리니까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렇게 쭉. 사실 이것도요, 반도체니까요, 엄밀히는 이렇게 살짝 들려 올라가요. 이렇게 살짝 들려 올라가요. 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요만큼 디플리션 영역 생겨요. 이런 건 이제 게이트에 생겨서 게이트 디플리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왜 이거 말 안 합니까? 근데 이거는 한 10에 15승 도핑할 거고 이건 한 10에 20승 도핑한다니까요. 이게 마치 원사이디드 PN 접합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는 양쪽 다 이렇게 밴드 휘어가지고 여기도 휘고 여기도 휘는 거 했잖아요. 근데 한쪽이 진하면은 예를 들어 P 플러스 N이면 이렇게 그려놓고 아래로만 볼록하는 거 이거 그리면 되죠. 이쪽에 위로 볼록하는 거 그릴 이유가 없어요. 워낙 진하니까. 그거예요. 그거. 근데 여기도 20승이고 15승이니까 20승은 그냥 밴드 밴딩 없어. 그냥 쫙 꺼. 이게 그냥 끌 거예요. 여기만 집중했었죠.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갑시다 다음으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는 나중에 시험 문제 낼 거 없으면 그냥 P타입 기판을 가지는 모스 캐패시터에 각 동작 모드별로 벤 다이그램을 다 그리시오. 뭐 이런 문제는 내면 필자는 나는 너무 편하죠. 근데 답하는 학생은 죽을 맛일 겁니다. 이거 다 그리면 됩니다. 이거. 그저 통째로 그리면 정답인데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상황이니까 자세히 봅시다. 먼저 어, 얘부터 봅시다. 오늘 본 거. 게이트에다가 플랫밴드 전압을 가하면 네, 쫙쫙 펴진다고 했죠. 다 펴져 있죠. 어디에도 휘어진 거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양단에 그 메탈과 반도체 이 양단에 대전되는 전하량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없어요. 그릴 게 없어요. 이거 뭐 이 그림이 빠진 게 아니라 뭐 그릴 게 없어요. 대전된 게 없으니까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그냥 다 0이에요. 이거 뭐 그냥 굳이 억지로 그리면 이렇게 짝대기 긋고 요 라인에 경계면 맞추어서 점선을 그은 다음에 뭐 그냥 끝이에요. 뭐 쓸 게 없어요. 굳이 쓴다면 이쪽에 플러스 Q인데 그게 0이고 이쪽에 마이너스 Q인데 0이에요. 뭐 억지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표현할 게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할 때 모스 캐패시터는 플랫밴드 영역에 들어갔다. 뭐 근데 동작 모드라기보다 이게 특정 포인트잖아요. 게이트 이거 이 꼴이에요. 게이트 전압을 플랫밴드 전압을 줬을 딱 하나의 포인트라서 이거는 어떤 동작 모드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플랫밴드에 들어갔어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요걸 기준으로 이제 설명할 겁니다. 플랫밴드 조건 얘가 기준이 되어서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이 머릿속에 이걸 게이트 전압이라고 하고 여기를 플랫밴드 전압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흔히 쓰는 M 플러스 폴리실리콘의 P타입 기판을 쓰는 경우에 이게 마이너스 1V거든요. 대충 여기 0V 잡으면 플랫밴드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게이트 전압을 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음이 되는 거죠. 요 케이스죠. 이렇게 할 때 벤 다이그램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면 요 왼쪽에서 오른쪽 그림 가는 건 쉽죠. 올라가는 게 에너지 증가 방향, 내려가는 게 전압 증가 방향인데 지금 더 마이너스 1V인 것보다 더 마이너스로 가니까 게이트 쪽을 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면 올라가는 게 마이너스 전압 방향이죠. 들어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들어 올리면 얘들 딸려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딸려 올라갈 거고 얘도 밴드가 위로 이렇게 퍽퍽퍽 올라갈 겁니다. 그림 보이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그래서 전압을 요즘 좀 이따 하고 전압을 플랫밴드 기준으로 더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케이스가 M 플러스 폴리의 P 기판이라서
요거를 요 영역입니다. 모스 구조에서 메탈의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할 때 플랫밴드 전압보다 낮은 전압을 가하면 요런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그럴 때 질문입니다. 모스 캐패시터 양단에 즉 요 MO 계면하고 여기 OS 계면의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을까요?를 스스로 한번 벤 다이어그램만 가지고도 요 아래쪽에 정답이 나와 있는데 이게 유추가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지? 이거 P타입 기판이에요. 말 안 해도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EV 근처에 있잖아요. 이 P형 반도체예요. 근데 이게 밴드가 위로 올라갔어요. P형 기판에 제일 많은 게 모조리티 캐리어가 홀이잖아요. 홀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여기 홀이 다 이렇게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는데 주로 이렇게 위로 갈수록 없죠. 이게 기하 흡수 분포를 가지고 있죠. 이게 홀을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예전에 해봤었습니다. 페르미 함수하고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하고 곱해가지고 하는 거 예전에 다 강의했었습니다. 결론은 그거였죠. 대부분의 홀들은 밸런스 밴드 근처에 있고 그 다음 에너지 레벨, 그 다음 높은 에너지 레벨로 다 홀들이 있으나 그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거다. 근데 요렇게 전압을 가하는 순간 여기에 새로운 에너지 스테이트가 비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 이쪽 옆에 있던 홀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하고 왜? 올라가는 게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내려가는 게 홀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위쪽에 자기가 볼 때 자기 위쪽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좁아서 잘 안 보이니까 옆에다가 여기만 떼갖고 와서 좀 크게 그려볼게요. 제만 이렇게 쓰면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요 밸런스 밴드 요 라인만 떼갖고 와서 그렸어요. 여기 있던 홀 입장에서는 여기에 에너지 스테이트 원래 없었어요. 요 부분 떼갖고 와서 그려보면 이렇게 쓰면 이게 EV 라인이고 여기 홀이 있는데 뭐 이쪽에 에너지 스테이트 이 밴드갭 아니에요. 밴드갭 안에 에너지 스테이트 없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요 라인밖에 없었어요. 요 라인이죠. 같은 라인이 여기랑 1번 여기 1번. 근데 요렇게 전압을 가했더니 여기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막 비어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여기 있던 홀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고 싶겠죠. 왜냐하면 요렇게 가는 게 홀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데 올라가는 건 홀의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이잖아요. 더 낮은 대로 이런데 이제 홀들이 막 채워져요. 그 말은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붙는 거예요. 언제요? 게이트에다가 플랫밴드 전압보다 낮게 전압 인가하면. 그래서 이거를 명시적으로 써보면 여기에 홀이 덕지덕지 붙고 그 결과 플러스 Q가 대전됩니다. 이거는 P타입 실리콘 소재 다수 캐리어인 홀이 옥사이드 표면 밑으로 내가 밑으로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 X 방향이 MOS 구조에서 요 방향이기 때문에 옥사이드 요 전체가 옥사이드 층 요 바로 하단 여기에 홀들이 빠글빠글빠글하고 여기 모여요. 언제요? 요 게이트 전압이 플랫밴드 전압보다 낮을 때 그렇게 해서 여기 모이잖아요. 홀 표현한 거고 여기에 홀이 뽀글뽀글 모여 있는 걸 표시했습니다. 그럼 끝이냐? 아니에요. 홀이 모이면 이 반도체 이 게이트 쪽은 이 N 플러스 폴리실리콘이니까 N 플러스니까 전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에 홀이 뭐 100개가 들어왔다. 그럼 이 반대편에 여기 전자가요. 다수 캐리어인 전자가 여기 100개가 여기 MO 계면에 쫙 붙어요. 사실은 이 서로 당기는 힘 때문에 만나야 되는데 이 옥사이드 층이 워낙 밴드갭이 높아서요. 9 일렉트론 볼트. 여기에 있던 전자가 여기 있는 홀하고 만나고 싶으면 이만큼 에너지 받아서 넘어가가지고 이쪽에 홀이랑 결합해야 돼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옥사이드 근처에 붙어만 있어요. 넘지는 못해요. 마치 뭐랄까요? 감옥에 가보면 여기에 감옥에 갇힌 죄수가 있고 바깥쪽에 이렇게 온 사람이 있으면 서로 철조망 대고 만날 수 있지만 이 진짜 만나는 게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전이 됩니다. 이러니 P형 기판에 있던 홀이 이쪽으로 모였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accumulation 모드로 동작한다라고 씁니다. 이 accumulation의 주인공은 P타입 기판의 majority carrier 관점에서 설명한 겁니다. 뒤따르는 두 개의 모드 역시요. P타입 기판의 주인공인 홀 입장에서 홀이 있냐? 보였어? accumulation. 이 이름만 먼저 봅시다. 없네? 홀이 사라질 거예요. 인벌전이면 뒤집는 거잖아요. 반전. 홀이 뒤집어졌다고? 그럼 전자가 모인 거예요? 여기 일렉트론 보이죠, 대충? 요거 이제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모드인데요. 지금 첫 번째 모드 설명했습니다. 어큐뮬레이션 모드, 동작 조건 이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밴드 다이어그램 이렇습니다. 요 그림이 이미 이렇게 되는 대전되는 분포고 얘를 이름하여
차지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라고 합니다. 다 했다. 어큐뮬레이션 모두 다 했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오늘 이거 어떻게든 끝낸다. 다음 갑시다. 여기 게이트 전압이고 아까 여기가 플랫밴드 전압이고 여기가 0이랬죠. 마이너스 1. 요쪽 구간 했어요. 동그라미 1번이라고. 요 구간 다 했어요.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전압이 하나 있는데 이거 진짜 이제 앞으로 중요할 겁니다. 이게 VT라고 이 책에 쓰는데요. 스트레스 홀드 볼티지의 줄임말입니다. VT라고 썼는데 스트레스 홀드라고 하는 게요. 방이 있으면 이제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 문을 넘는다. 문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홀드를 넘었다 안 넘었다인데요. 요 VT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세히. 일단 요 구간입니다. 게이트 전압이요. 플랫밴드 전압보다는 높은데 문턱 전압보다는 낮은 요 정도의 전압 범위 안에 있을 때 모스 캐패시터는 무슨 동작 모드입니까? 정답부터 얘기하면 디플리션 모드에 동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고 벤 다이그램은 어떤지 한번 자세히 봅시다. 역시나 아까 말한 대로 플랫밴드를 기준으로 설명할 겁니다. 요 플랫밴드를 기준으로 아까 어큐뮬레이션은 전압을 낮췄고 이번엔 올려볼게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전압을 플러스 전압을 게이트에 가하는 거니까 내려가는 게 전압을 증가하는 것까 잡고 끄집어 내리세요. 얘는 끄집어 올리세요. 얘도 끄집어 올리세요. 그럼 벤 다이그램 요렇게 되는 거 상상이 될 겁니다. 이때 여기 EF하고 이쪽 반도체 EF 요 사이에 요 갭이 QVG가 될 겁니다. 내가 인간 전압만큼 비틀어질 겁니다. 물론 요 VG가 결국에는 여기 옥사이드, V악스, 그다음에 요쪽에 밴드가 휘었죠. 요 휘어진 점 또는 인트린직으로 쳐다보면 요 벌크 영역의 EI랑 표면 쪽의 EI랑 갭 요만큼이 아까 전에 파이 S라고 쓰기로 했죠. 물론 전압이니까 파이 S, V악스 그다음에 플랫밴드 전압까지 합친 게 내가 인간 게이트 전압이 될 겁니다. 아까 말한 얘는 플랫밴드 기준으로 V악스랑 파이 S만큼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 V악스, 파이 S가 밴드 아이그램에 이렇게 밴드 밴딩으로 끝에서 끝 얘도 요 가운데 인트리직 기준으로 평평한 거 기준으로 표면까지 얼마나 휘었냐 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밴드 아이그램은 완성했고 그 다음 어떻게 전자나 홀이 분포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원래 여기 홀이 많았어요. 이렇게 홀이 많은데 얘를 이번에는 위로 이렇게 블룩 들어 올렸잖아요. 그럼 이쪽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많으니까 홀들이 바깥에 난 저기 갈래 하고 다 빠져나가죠. OS 계면에 있던 홀들이 다 빠져나가요. 이쪽으로 빠져나가요. 홀들이. 여기 이쪽 영역에는 노 홀이에요. 근데 원래 홀 만들어준 주인공은 억셉터잖아요. 이온화된 억셉터. 걔들은 주변에 있는 실리콘 결합에 의해서 꽁꽁 묶여 있어서 임모바일하다고 했죠. 못 움직여요. 결국은 OS 계면의 이 표면 쪽에 밴드가 휘어진 이 영역 내에는요. 홀이 없으니까 다 밀려서 나가서 홀이 없다? 홀이 없네? 디플리션, 결핍되고 공핍되어 있죠. 대신에 그 내부에 전하를 띤 입자가 드디어 나옵니다. 마이너스 Q라 표현한 이유가 이게 P타입 P판이니까 네, 이온화된 억셉터 때문에 마이너스 Q가 대전됩니다. 그러면 야,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놈이 나타나면 절연체 건너편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놈이 나오겠죠. 이게 다 상대적인 개념이라 여기 플러스가 어디 있습니까? M 플러스 폴리실리콘에도 홀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전자가 많은데 이 마이너스가 이온화된 억셉터 때문에요. 이게 밀쳐가지고 이온 전자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상대적으로 여기에 홀이 많은 영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Q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대전되는 충량은 시스템 자체가 뭐 외부에서 전하를 받은 게 아니라서요. 그냥 합치면 0이지만 옥사이드 때문에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로 분리되어 있는 세퍼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전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전압은 정기적인 압력이고 세상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원래 붙어 있는데 얘 둘을 이렇게 떼내는 순간 내부에 전기장이 생기죠. 옥사이드 안에 전기장 있나요? 있잖아요. 오르막 방향. 제가 항상 얘기해요. 컨덕션 밴드에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있다고. 전기장 있는 거 보이세요? 요 방향? 아, 그럼 여기 플러스고 이쪽 마이너스네?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오큐뮬레이션 아까 맞나요? 요 방향으로 전기장이죠? 이 플러스 있죠? 여기 마이너스 요 방향이죠? 맞게 그랬잖아요. 오르막 방향. 요 방향으로 전기장 생깁니다. 배웠던 거. 다 기억하죠? 컨덕션 밴드의 X 방향에 따라서 미분한 것이 X 곱하면 전기장. 그 개념입니다. 됐고. 됐다. 그 다음 마지막 모드 갑시다. 요거까지 다 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플랫밴드 기준으로 또 갈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게이트 전압을 기준으로 플랫밴드 있고 0 있고 뭔가 아주 중요한 전압 하나 있다고 했는데 요거보다 더 높은 요 세 번째 구간으로 갑시다. 이름하여 인벌전 모드에서 동작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인벌전이 뭐냐? 원래 P타입 기판이면 홀이 많은데 인벌전 됐으니 전자가 많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실제로 반도체랑 OS 계면에 여기에 전자가 모입니다. 전자가 어디 모일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요 게이트 전압인데 이쪽까지 더 세게 더 높은 게이트 전압, 양의 전압을 가한 겁니다. 그렇죠? 0보다 큰 거라서 제가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전압을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이따 설명하고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양의 전압을 가했더니 달리 말하면 밴드가 여긴 조금 휘었는데 얘는 확 휘었어요. 더 세게 내리니까 이것도 확 더 휘겠죠? 이러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고민해 보면 페르미 레벨이요. 역전이 돼요. 어디서요? OS 계면에서요. EF 값이요. EI보다 더 위에 있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EF가 EI보다 더 위에 있는 건 N형 반도체예요. 지금 이거 기판이 P타입 기판인데 이게 어떻게 N형으로 바뀌어요? 국지적으로 로컬리 요 표면 근처에서 밴드가 너무 많이 휘어서요. P형 반도체에 있던 홀들은 이미 뭐 여기 디플리션 모드일 때 이미 다 빠져나갔고요. 여기 작은 양이지만 소수 캐리어의 전자가 있는데 밴드가 워낙 많이 휘니까요. 여기 있던 전자들이 와 여기 낮은 에너지 많네. 가자고 여기 싸그리 모인 거예요.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억셉터, 이온화된 억셉터는 원래 깔려 있는데 소수 캐리어인 전자가 더 붙어서 마이너스 Q가 추가되는 겁니다. 더. 그러니 플러스 Q도 보세요. 요만큼 더 추가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요만큼 델타로 더 붙었어요. 그래서 OS 계면이 원래 P형 반도체인데 마치 그 계면만 놓고 보면 N형 반도체로 반전되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모스 캐패시터를 인벌전 모드에서 동작한다라고 하고 실제 옥사이드 하단부에 수직 방향으로 단면을 그려보면 있을 때 이쪽에 전자가 뽀글뽀글뽀글 다 모여 있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기다가 N 플러스 N 플러스 트랜지스터로 넘어가서 소스와 드레인을 만들면요.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쪽에 전자, 이쪽도 전자. 이게 원래는 가운데 여기 P타입이었고 이게 N 플러스 P, N 플러스 N 플러스 P, N 플러스 접합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요 위에다가 MOS 구조에다 여기 게이트 전압을 뭔지 모르지만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지만 문턱 전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압을 가했더니 이 P가 N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뭐예요? N 플러스 N, N 플러스 그냥 저항이잖아요, 저항. 그러면 이쪽 단에 1V 가고 이쪽에 0 주면 전류가 뻥 하고 터져서 흐를 겁니다. 이럴 때 요 옥사이드 하단부를 사람들이 채널이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로 채널은 아주 작은 또랑 같은 걸 얘기하죠. 뭔가 흘러가는 공간이죠. 채널이 열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열었죠? 게이트의 전압 때문에 열렸어요. 드레인 전압 때문에 열린 거 아니에요. 제3의 단자인 게이트에 의해서 이 문이 열리고 닫혀요. 그래서 게이트라고 한 거예요. 문, 열고 닫다. 의 의미의 게이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은 요 MOS 구조만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한번 이번 학기에 시간이 허락하면 트랜지스터 간단히라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벌전 모드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모스 구조에서 게이트 전압을 플랫밴드 기준으로 낮은 거, 높은 거, 더 높은 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